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설화나 민담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선 전기의 최고기생이자 조선 최고의 여류 시인으로 꼽히는 황진이 이야기 제7화로 하루아침에 사대부 집안의 딸에서 서녀로 신분이 바뀌어 집을 나가 사찰로 가는데 저작거리 총각이 사찰까지 따라와 잠을 자면서 아슬아슬했던 장면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혹시 아직 이 채널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소실로 들어가라는 아버지 황진사의 권고를 뿌리치고 집을 나섰죠. 아버지, 소녀 집을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큰 절을 넙죽하고 입던 차림 그대로 집을 나와 기생의 길로 들어갈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유인이 되려 하는 첫걸음이었죠. 추풍낙엽처럼 진이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대부집 딸에서 서녀가 된 거예요.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계집애야. 이렇게 놀려대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던 겁니다. 기생의 어미에서 태어나 그동안 사대부집에 들어와 호의호식하며 컸으니 이제 제자리인 서녀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어요. 발단은 이러하죠. 지체 높은 사대부집에서 청혼이 들어왔는데 그 자리를 동생인 나니한테 양보하라며 출생의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서녀가 어떻게 사대부집 옥골선풍의 총각의 신부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때서야 진이도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집을 나온 진이는 하늘 아래 천혜고와 신세였는데요. 게다가 진이는 갑작스런 충격으로 앞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뿌옇게 안개가 끼어 상하좌우가 분간이 되지 않았고요. 진이는 직감으로 경희 오빠와 동생 나니와 자주 찾았던 실상암 쪽을 향하여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는데 성숙한 처녀의 몸으로 무섭기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집에서 나온 진이는 해질 무렵 실상암에 도착하였어요. 주진은 어떻게 알았는지 진이를 반갑게 맞아주었는데요. 뒤따라온 발자국 주인공은 실상암까지 따라왔습니다. 뒤따라오던 주인공은 황진사 집을 드나들며 살림살이를 사나르던 저작거리 총각인 것인데 바로 덕구였던 겁니다. 그는 비록 산업공상 중 상에도 들지 못하는 천민이지만 허우대는 사대부도 부러워할 헌원장부였습니다. 진이도 사춘기가 지난 여자로서 사내를 볼 줄 아는 나이가 되자 그가 집안에 오갈 때면 그의 시선이 덕구의 가슴에 가 머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진이가 사대부집 딸에서 서녀로 신분이 바뀌어 집을 내쫓기다시피 하여 나서는 길에 그가 따라온 것입니다. 대문을 나서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여섯 발자국 뒤에서 따라붙기 시작하여 실상암 관음굴 앞에 도착할 때까지 말 한마디 없이 두 사람은 걸었죠. 짧은 가을 해가 떨어지고 어둠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너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나를 계속 따라오면 어쩌자는 거냐? 아씨를 혼자 두고 제가 어떻게 그냥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왜 내 걱정을 하느냐? 어서 당장 돌아가거라.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진이는 대답이 없자 뒤를 돌아봤는데요. 덕구는 대답 대신 계속 걸어와 진이의 눈앞에 와 서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고 내 말이 말 같지 않게 들리느냐? 아씨, 제가 돌아가도 될까요? 이렇게 둘이 옥신각신하고 있는 사이에 어떻게 알았는지 주지스님이 나왔습니다. 주지는 비몽사몽의 황진사가 나타나 밖에 좀 나가보게 하고 사라져 밖으로 나와보니 진이와 덕구가 입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실상암은 4월 초파일 등의 황진사가 넉넉한 시주를 하여 인연이 돈독한 관계였어요. 젊은이들은 날이 저물었으니 안으로 들어가 쉬게나. 지금 다시 마을로 돌아가긴 너무 늦었어. 해가 지면 여긴 맹수들이 날뛰어 여간 위험하지 않아. 어서 안으로 들어가시게. 현암 주지스님은 둘을 떠밀다시피 하여 안으로 들여보냈죠.
점심도 거른 그들은 주지스님이 준 저녁밥을 맞바람에 개눈 감추듯 먹어 치웠습니다. 아직 어둠이 깔리지 않았는데 벌써 관음굴 쪽에서 부엉이가 울었습니다. 부엉이 울음소리 사이엔 간간이 늑대 울음소리도 들려왔고요. 산사의 밤이었어요. 진이는 산사의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꿈속을 헤매고 있는 자신 같아 손으로 두 뼘을 꼬집어 보았죠. 그러나 분명한 현실이었어요. 이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덕구가 아씨 이 덕구는 문 밖에서 잘 터이니 아씨는 편히 주무세요. 이렇게 말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니다. 밤바람이 차니라. 이곳에서 너도 자려무나. 다 자란 남녀가 한 방에서 잘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진이는 즉흥적으로 한 말이었어요. 아니 될 말이에요. 이 방에선 진이아 씨 혼자 주무시고 소승도 대웅전에서 자렵니다. 산사의 좁은 공간에서 젊은 남녀의 잠자리를 정리해주고 주지스님은 대웅전으로 갔습니다. 사실 덕구도 진이 말대로 못 이기는 척하고 같은 방에서 자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신이 한 말도 있고 주지스님도 자리를 비워주며 진이 혼자 조용히 편안하게 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덕구도 마음과는 다르게 밖으로 나왔는데요. 밤하늘엔 별들이 총총하고 밤바람에 거목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이름 모를 산짐승들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어요. 덕구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고 소름까지 끼쳤어요. 밤바람이 제법 차갑고 밤이 깊어지자 오슬오슬 추위에도 덕구는 소르르 잠이 왔는 거죠. 잠이 들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눈이 자꾸 감겼습니다. 진이를 지키려는 뜨거운 마음에서 산사까지 따라왔는데 산짐승들이 울어대는 깊은 밤에 잠이 들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밀물처럼 밀려드는 졸음엔 속수무책이었어요. 어느 때쯤인가 덕구의 어깨에 무거운 짐처럼 눌려옴을 느꼈습니다. 누구야? 소리치며 본능적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덕구는 순간적으로 산짐승이 자신을 덮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던 겁니다. 나다. 잠이 안 와서 밤하늘의 별이라도 보고 있으려고 나왔느니라. 덕구의 어깨에 몸을 의탁했는데 놀라 단발말을 토해냈던 거예요. 덕구는 가슴이 뛰고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죠. 사내가 그만한 일에 그렇게 화들짝 놀래서야? 진이가 다시 덕구의 어깨에 몸을 의탁하였습니다. 덕구의 코에 진이한테서 풍겨나오는 신비스런 향기에 넋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덕구의 고함 소리에 주지스님도 대웅전에서 나왔는데요. 진이를 가운데로 덕구는 왼쪽에 주지스님은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이곳은 가을이지만 곧 초겨울이 되는 겁니다. 산사의 암자가 협소하고 불편하시더라도 참고 견디세요. 며칠을 지내보면 곧 적응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주지스님은 다시 대웅전으로 들어갔어요. 진이 아씨도 방으로 들어가셔서 주무세요. 밤이 깊었습니다. 덕구는 진이를 떠밀다시피 하여 방으로 들여보냈죠. 진이는 덕구 손이 옆구리에 닿자 순간적으로 가슴이 뛰고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덕구 역시 옷속이지만 말랑한 진이 살이 손에 느껴오자 정신이 혼미해지고 밀려왔던 잠이 은하수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진이도 방으로 들어갔으나 쿵쾅거리는 가슴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지 못하였습니다. 문밖 덕구도 대웅전 앞을 서성대며 밤을 샜습니다. 그들은 지금껏 평소에 진이와 덕구가 아님을 동시에 느꼈던 겁니다. 어때요? 이제 황진이도 사대부가의 딸에서 탈피하려고 적응하는 중이죠. 다음 시간에는 제8화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